저희 학교 후배 중에 팔라완을 다녀온 그 후배가 있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.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풍경만으로 이렇게 뭔가 이제 정화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팟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어디냐, 어떻게 가야 되냐, 그리고 숙소가 어디냐, 너무 멋지다 물어서 가게 된 팔라완입니다.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목적지를 선정을 했고요. 제 나름대로의 여행 철학이 있다면, 그러니까 되게 럭셔리한 여행도 좋지만 배낭 메고 제 나이대에 할 수 있는 그런 여행들 정말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도 배낭 메고 갑니다. 배낭 메고 가고, 일단은 처음부터 좋은 데서 자면 뒤편에 약간 허름한 숙소에서 자게 되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호스텔, 에어비앤비, 리조트 다 이렇게 섞어서 자지만 점점 좋아지는 그 패턴으로 숙소를 잡았어요. 그래서 방콕에서는 호스텔, 시엠립에서는 에어비앤비, 그리고 호치민에서는 풀장이 있는 에어비앤비, 그리고 보홀에서는 어차피 그 다이빙 리조트라 그래서 다이빙하는 우리 민박집처럼 돼 있는 숙소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자고, 이제 팔라완에서는 리조트 이렇게 잡니다. 숙박에 관련돼서는 저는 이렇게 보통 짜는 편인데, 여유가 있으면 쭉 좋은 데서 주무셔도 좋지만 저처럼 빡센 여행도 하고 싶고 하지만 말 그대로 힐링처럼 막 좋은 데서 자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숙박을 잡아도 괜찮으실 거예요. 아무튼 저는 숙박을 검색할 때 에어비앤비, 부킹닷컴, 그리고 뭐 호텔스 컴바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데, 보통 호텔스 컴바인 같은 다양한 호텔 예약 사이트들을 모아서 볼 수 있는 데서 검색을 하면 일단 1차적으로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가격을 보시고 호텔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게, 한 번 더 문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호텔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또 예약 대행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가격하고 호텔 자체 가격하고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호텔스 컴바인, 부킹닷컴 뭐 이런 데서 한번 서칭을 해보시고 그 호텔에 직접 문의를 하시거나 요금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예약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저는 뭐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고다 그리고 부킹닷컴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, 두 개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고 그렇게 예약을 하는 편입니다. 사실은 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질 않아서 일단은 두 개를 비교해보고 어떤 컨디션이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한 다음에 눈에 보이는 차이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제가 예약을 하는 편이고요.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방 쉐어하는 게 싫어서 에어비앤비까지 쓰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랑 자야 돼?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서 집 전체에 클릭을 해놓고 필터에서 에어비앤비 들어가서 필터에서 집 전체라는 거에 클릭을 해놓고 거기서 이제 맞는 가격대, 위치 이렇게 보면서 숙박을 예약을 하는 편입니다.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. 숙박을 뭐 조금 더 싸게 구하고 뭐 언제 들어가야 싸고 이런 거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물론 그런 꿀팁이 또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하게 예약하면, 무조건 항공권 숙박은 급하게 예약하면 이제 말리는 겁니다. 아시죠? 일주일 정도를 두고 한 번씩 들어가 봐요. 아침 저녁으로. 어차피 수시로 눌러봐야 가격은 별로 변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 봅니다. 그러면 대충 이제 답이 나오거든요. 그 가격대를 표본으로 해서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 하는 가격대에 예약을 하는 게 제 나름대로의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찬가지로 항공권 같은 경우에도 스카이 스캐너를 많이 이용을 하시죠. 스카이 스캐너를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저 또한 스카이 스캐너를 많이 이용을 하고, 사실 쿠키를 삭제해야 요금이 낮아진다, 자꾸 이게 방문 횟수가 늘면은 가격이 올라간다, 이런 말들이 사실 정설처럼 막 이야기가 나오고는 하는데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쿠키는 한번 삭제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 생각에는 항공권 예약은 뭐 한 2달 전 정도에는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싸다 하고 예약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몇 번씩 보다 보시면 조금 더 나은 티켓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항공사에 한 번 더 문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. 어쨌든 대행 사이트를 끼고 들어가게 되면 서비스 차지가 붙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결제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스카이스캐너 한번 확인하시고 그 해당 항공사에 한 번 더 문의를 해보시는 게 제 나름대로의 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똑똑해 보이죠? 신뢰가 가죠? 약간 더. 아무튼 여러분, 이렇게 해서 저는 보통 서칭을 합니다. 뭐 교통비라든지 뭐 예산, 식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.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때 카페라든지 지인들한테 조언을 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, 일단은 내 여행의 플랜이 정확히 딱 짜여져 있어야 돼요.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고, 그리고 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, 내가 이런 거는 먹을 수 있지만 저런 거는 도저히 못 먹겠다 라는 정확한 내 머릿속에 기준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만 예산이 확실하게 좀 나옵니다. 물론 확실한 게 없겠죠. 여행 가면 또 변수들이 워낙 많으니까. 그래도 내가 나는 사람들하고 화장실 같이 쓰는 숙소에서는 못 잘 것 같아. 그러면 예산을 더 올려야 되는 게 맞고, 아니야 나는 뭐 어차피 뭐 그냥 잠만 잘 수 있으면 되지,
하면은 5,000원에도 1박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워낙 천차만별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서칭을 잘하고 뭐가 어떻게 알아보는 것보다 일단은 내가 내 스스로 여행 스타일이 어떤지 파악하는 게 1번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, 그래서 내가 항공권도 결제를 했고 숙박도 다 결제를 했어. 그러면 이제 현지에서 내가 얼마 정도를 써야 될지 이거를 고민을 하실 거잖아요. 물론 씀씀이에 따라 달라요. 물론 쇼핑을 더 많이 하면 그만큼 돈이 더 나올 거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일단 동남아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하루에 5만 원 잡고 가요. 밥 먹고 마사지 받고 뭐 저녁에 술 한잔하고 가끔 우버도 타고 뭐 이런 토탈에서 5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숙박비랑 이런 거 제외하고요.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?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 4년 전에 물론 물가가 많이 바뀌었겠지만 저 4년 전에 갔을 때 그때는 진짜 헝그리하게 갔거든요. 10시간씩 나이트버스 타고 막 덜컹거리고 목숨 걸면서 막 가고 이랬는데 그때 30일 정도 갔는데 한 18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. 항공권 뭐 숙박 생활비 다 해서 180 정도 썼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도 4년이 지나서 나이가 1살 2살 조금 먹으니까 좀 편한 걸 찾더라고요. 그래서 숙소도 막 수영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나만 썼으면 좋겠고 속세에 찌들고 있습니다. 아무튼 숙소를 조금 더 편한 데 자고 싶어서 제가 이번에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간 건 있지만 충분히 내가 가진 예산에 맞춰서 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갈 수 있지만 많아야지만 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내가 책정하기 나름이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침 겸 점심으로 뭐 팟타이 한 끼, 뭐 길거리에서 먹으면 2,000원이면 먹거든요. 2,500원. 땡모반 하나 먹고 그러면 한 5,000원 나와요. 그러면 또 돌아다녀. 투툭툭 타고 뭐 이렇게 돌아다녀요. 저녁을 먹겠죠? 10,000원 먹고 뭐 칵테일 한 잔 먹읍시다. 10,000원. 그럼 40,000원 정도. 마사지 받고 하면 50,000원. 네. 그러니까 물론 이게 또 매일같이 그러는 게 아니니까 하루는 뭐 돈을 많이 쓰는 날이 있을 거고 하루는 또 뭐 거의 안 쓰는 날이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 여행 스타일과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루 예산을 딱딱딱 생각을 하시고 물론 플러스 알파로 비상금 가져가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대략적인 예산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4개국 5개 도시를 가는 동남아 24일 여행의 프롤로그 영상을 만나보셨는데요. 가서 한번 또 예쁘고 멋지고 즐거운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. 그곳에서 만나시죠.